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숭실사이버대 박준호 교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하도 많이 들으셔서 계속 들으신 분은 이제 기가 따라오실 텐데 처음 듣는 분들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 서울서부터 문산까지 가는 고속도로를 해설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는 제가 이제 늘 얘기하는 것처럼 구리에서 세종시까지 가는 제2 경부고속도로, 소위 말해서 세종고속도로라고 얘기하죠. 요거에 대한 것이 국민의 관심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이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오실 거예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서울에서 문산까지 가는 고속도로를 투자를 하시라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보다 나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라고 하는 건 시청자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판단하셔서 결정을 갖다가 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들 하시죠. 전문가분들이 미래가치 그러는데 원래 이게 경제학적 개념에서 보면은 효율적 시장 이론이 있어요. 현재 정보 가지고 과거의 정보, 현재 정보, 미래 정보까지를 전부 예견이 가능합니다. 이게 예금이에요. 이거를 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거의 알아요. 근데 준강성이라는 건 과거의 정보의 가치, 현재의 정보 가치만 있고 미래 정보 가치가 없습니다. 이건 보편적으로 주택이나 또 주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약성 효율적 시장 이론이라는 것은 뭐냐? 과거의 정보 가치뿐이 없어요. 과거의 땅이 얼마다? 이것뿐이 없어요. 그 다음에 현재 뭐가 이렇게 될 거다라고 그러고 미래 가치도 없어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주식에서도 이제 소위 말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 또 아니면 토지에서, 부동산에서는 토지라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의아하시죠. 야, 전문가분들이 맨날 나와서 미래가치가 어쩌고 저쩌고 미래가치 어쩌고 저쩌고. 그럼 미래가치라는 걸 어떻게 보실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판단하실 거예요?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늘상 얘기를 합니다. 제 제자들 보고 나 잘생겼어 못생겼어? 그러면 교수님 잘생겼습니다. 그러면 너희들보다는 내가 인물이 낫기 때문에 잘생겼어. 어떤 표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땅을 봤을 때 이 땅에 있는 정보의 가치가 어떻게 변할 건가를 이거를 잘 판단하셔야 돼요. 아까 얘기한 대로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바로 뭐냐? 정보의 가치가 앞으로 가격으로 어떻게 변할 건가? 이 내용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고 미래 가격을 갖다가 가치를 예견하는 게 이게 미래가치 평가예요. 그냥 땅만 나오면 미래가치가 어쩌고 저쩌고 아파트만 나오면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죠. 이 시간에는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그 내용을 잘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이 현장을 한번 가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구리에서 세종시까지 가는 고속도로라든가 아니면 제2 서해안 고속도로라든가 아니면 이제 포항에서부터 지금 어디까지 하냐면은 삼척까지 철도를 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철도가 놓여지면 주변의 가치가 어떻게 변할 건가? 이거를 여러분이 학습 효과로 선행평가라고 그러죠.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이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지역은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 파란색 선이 77번 그 유명한 한강을 타고 올라가는 자유로. 오른쪽에 주황색 선이 바로 뭐냐면은 부산 목포에서 대전을 거쳐서 서울로 해서 개성으로 해서 평양으로 해서 신의지까지 가는 1번 통일로 1번 국도입니다. 저 사이에 빨간색 선이 나오죠. 요것이 적 35.2km가 나오게 됩니다. 이 35.2km에서 어떻게 되냐? 약 4km마다 인터체인지와 정션 체인지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저 지역은 특수하게 바로 뭐냐?
공장들이 엄청 중소기업의 소기업들이죠. 공장들이 엄청 밀집된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저 고속도로가 4km마다 인터체인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바로 뭐냐면 공업 물량이, 공장에 대한 물량이, 물동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거를 노린 민자고속도로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유로와 통일로 사이에 서울서 문산까지 가는 고속도로가 나온다라고 그랬죠. 그런데 전편에 보셨어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이 전편을 못 보시고 이걸 처음 보시는 분은 다시 요거를 설명드리기 전에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무조건 여러분들이 뭐냐면 사리연동에 가셔서 벽제초등학교를 찾으세요. 벽제초등학교를 오른쪽에 끼고, 다시 한번 거꾸로 오면은 벽제초등학교가 왼편 쪽이에요. 그런데 1번 통일로 있죠. 통일로에서 바로 어느 쪽으로 문봉이라는 방향으로 가다가 벽제초등학교가 딱 뜨면은 왼편, 중앙선의 왼편 쪽으로 보면 좌회전을 하게끔 돼 있어요. 좌회전을 하는데 거기가 뭐냐면 사리연 삼거리입니다. 아시겠어요? 사리연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세요. 좌회전을 하시면은 약 300m, 400m 선 정도 올라가게 되면은 오른편에 군 정문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오른편에 군부대 정문이 나와요. 정문에서 좌측으로 이렇게 꼬부랑도로인데 왼쪽으로 틀면은 바로 이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오른편에 군부대가 있고 쫙 언덕을 봐보면은 고갯처럼 돼 있어요. 고갯마루인데 언덕, 고갯마루로 돼 있는데 오른편에 고갯마루라고 우리는 아래쪽에 봐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들 게사, 닭을 기르게 되면은 사료를 갖다가 그다음에 물을 갖다가 저장하는 탱크통이 있어요. 그 오른편에 가보면은 바로 그 통이 있는데 그 바로 앞에서 왼쪽에서 바로 고속도로에서 이 도로하고 만나는 고속도로가 만나게 됩니다. 저 도로변 주변에 봐보시면은 왼쪽에 사리연 IC 그래가지고 화살표가 양쪽에 있는 데로 보면 비닐하우스, 오른쪽에는 뭐가 있어요? 게사, 닭을 기르던 게사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도로가 지금 얘기한 도로 주변이 매물이 글쎄 얼만큼 나올는지 모르는데 저희 제자들이 다녀본 바로 하면 약 15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에 매물이 나온다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저 도로가, 고속도로가 나오면 저 도로 6m 도로 가지고 그냥 쓸까요? 아닙니다. 저 도로는 도로를 격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도, 국도까지는 안 가더라도 지방도로 가게 되는데 국가에서 지원, 산업과 산업, 도로와 도로, 공단과 공단, 그 다음에 저 도시와 산업단지를 잇는 걸, 이거를 바로 뭐냐면 국지도, 국가 지원 지방도로라고 해서 저 때는 저 도로를 국지도로 승격을 시킵니다. 그래서 저 도로가 몇 차선?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자, 2016년도서부터 이제 공사가 돼서 2020년도에 완공이 되면, 완공될 때 되면은 저 도로는 분명하게 몇 차선? 4차선으로 확장이 돼요. 그럼 저 도로는 얼마 하겠어요? 여러분, 화성이나 안성이나 용인에 가서 웬만한 도로, 그냥 도로변에 인터체인지가 아니어도 평당, 정남면 같으면 300에서 500만 원, 3.3 평방미터당 평당 그렇게 달라오린답니다. 그러면 그쪽에다가 하실 거예요? 아니면 이쪽에다가 200만 원, 300만 원짜리 땅을 사놓으실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들, 저기서 인터체인지 나오면 저 고갯마루 넘어가 그 유명한 고양시의 식사지구고, 고양시에 그 단 하나뿐이 없는 고양산업단지입니다. 아셨어요? 그 다음에 뒤쪽으로 보면, 고갯마루 말고 반대쪽으로 봐보면 지영동, 문봉동, 여기 아파트촌과 함께 또 관산동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중부대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입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도로변을 여러분 유의하세요.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 천천히 한번 말씀을 드려놓을게요. 저 도로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벽제초등학교를 찾으셔서 검색을 하셔서 벽제초등학교가 오른편 쪽에 있어요. 오른편 쪽에 벽제초등학교를 보고 앞쪽에 문봉이라고 우리는 도로를 보면은 중앙선에 좌회전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좌회전하면은 저 도로를 타게 됩니다. 저 도로를 타고 가게 되면은 바로 뭐냐면 군부대 정문이 나옵니다. 정문에서 얼마까지 약 100m 정도를 올라가게 되면 저 그림이 나오게 돼요. 왼쪽에 비닐하우스, 그 다음에 오른쪽에 군부대 저기 창고 건물인데 창고 건물 옆에 보면 군부대 담장입니다. 그 다음에 고갯마루라고 쓴 지역에 가게 되면은 바로 뭐가 나오게 되냐면은 옛날에 양계장을 했었던 자리가 나온다. 양계장 바로 앞쪽에서 저 비닐하우스 바로 우쪽에서 뭐가 나오냐? 비닐하우스에서 산 쪽으로 붙는 거예요. 그쪽에 뭐가 나오냐면은 고속도로에서 인터체인지가 나와서 저길 붙는 거예요.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들 좀 더 자세하게 가르쳐줘라 나올 텐데 시청자 여러분들 고속도로 가보셨어요? 인터체인지에서 나오자마자 코너에 있는 땅은 어떻게 됩니까? 땅값 거의 별 볼 일이 없습니다. 아셨어요? 저기서부터 300m나 500m나 적어도 2km, 반경 2km, 3km 안에 있는 땅은 모두 올라갑니다. 알으셨어요? 모두 올라가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 가지고 분석을 하셔야지. 뭘 좀 하나 가르쳐 드리면 교수님, 저희 제자들이 제일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느 지점이나 이거야. 그럼 바로 옆에 있는 땅. 예를 들어서 저 비닐하우스 저 같으면 안 삽니다. 비닐하우스에서 더 내려온 쪽, 아래로 내려온 짝을 땅에 사지. 저 비닐하우스에서 인터체인지에서 나오면 급한데 저기다 뭘 지을 겁니까?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거는 어느 지점에서 나오면 그 주변 지역에 300m든 500m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도로변 쪽의 땅을 갖다 보셔라. 다만 저 도로는 저 현재 그림에서도 나온 것처럼 S자로 굽어져 있는데 저건 당연히 직선으로 핍니다. S자로 영어에서 S자로 만약에 있는 그대로 나면 저 교통사고 납니다. 인터체인지로 지금 고속도로 타는 타는 차량,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차량이 보이지를 않기 때문에 저 도로는 일직선으로 펴게 되기 때문에 직선화를 하게 되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유념하셔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번 시청자 여러분 봐보세요. 자, 제2경부고속도로 구리에서 세종시까지 거기 가라 그래. 근데 어디 가실 거예요? 그리고 저쪽 지역 가게 되면은 거기 100만 원짜리 땅이 있어요. 물론 있겠죠. 맹지나 이런 거 있죠. 바로 뭐냐면 10억 정도 가지고 계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능해서 투자가 하겠죠. 근데 제주도 가라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딜 가실 거예요? 어딜 가실 거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처럼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제주도 가서도 최소 5억 이상은 가져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종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종시 가는데 여러분 어디 가실 거예요? 여기도 5억 이상 정도는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게 어딜 가실 거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것처럼 만약에 저 지역에 가게 되면 5억 안 가지셔도 투자할 때가 얼마든지 많이 있으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과연 어디가 얼만큼 올라갈 건가?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이 바로 전문가처럼 아니면은 인생의 미래를 하는 것처럼 점쟁이처럼 여러분들이 계산해 가지고 계시면 되실 거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자, 지번 검색 특별히 이제 부동산 토지에 대한 전문가들은 사리연동 산 118번지를 치세요. 그래서 제가 나오는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이 바로 사진을 잘 찍어 놓으시면 되십니다. 자, 사리연 IC를 이게 종중 땅이 있어요. 그래서 노선 변경을 신청을 했는데 저 땅이 마저 들어가서 지금 얘기한 노선 변경이 신청이 돼서 그거를 지금
그 문산고속도로 주식회사에서 오케이 저쪽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노선 변경을 해줍니다. 그것이 고시가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한 지점, 아까 얘기하신 대로 코너, 이제 나들목의 코너를 찾고 싶겠다라 그러면 저 도면 가지고 찾으시면 돼요. 다시 한번 사리언동 산 118번지를 봐보면은 저 산에는 오른편 쪽처럼 바로 뭐냐면 종중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도로를 계획할 때 저기를 치고 지나가게 돼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종중에서 지금 얘기한 대로 노선을 변경을 해달라. 그래서 이제 변경을 한 도면을 한번 더 드릴게요. 저것처럼 치고 지나갑니다. 저거는 거꾸로 돼 있는데 저게 도면이 지금 휘어져서 나가게끔 돼 있죠. 저기가 사리언동 산 118번지예요. 그래서 저만큼 분홍색 선으로 했는데 저게 치고 지나가게끔 돼 있다. 그러니까 저 종중들이 우리의 그 몇 대 선조이신 분들이 밤에 잠을 못 주시겠다라고 그래서 막 난리들 칩니다. 그래서 저 노선을 변경을 해줍니다. 어떻게 변경을 해주냐면 산 118번지 위에 아래쪽으로 변경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파란색으로 해놨는데 위에 빨간색이 하나 있죠. 빨간색이 아까 얘기하는 그 지금 얘기한 도로입니다. 바로 뭐냐? 군부대 앞에 있는 도로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리현동이라고 화면에 나오는 바로 거기에 이렇게 가로로 밭대기처럼 이렇게 돼 있죠. 저게 빈이라고 씁니다. 아까 그 사진에서 보셨죠? 빈이라고 써요. 그 위에 산 밑에서 그 건너편이 아까 얘기한 대로 양계장이 있는 데서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저 밑에 있는 도로 사가지고 모릅니까? 저 주변에서 자, 여러분들 빨갛게 나온 거에 왼편 쪽, 아래쪽, 그 다음에 오른쪽 있죠? 오른쪽으로 가면은 아까 벽제초등학교예요. 아셨어요? 오른쪽으로 가면 벽제초등학교, 아래쪽으로 가면 식사지구, 그 다음에 바로 어디냐면 고양산업단지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마침 요 도면이 뭘로 고시가 돼 있냐? 바로 노선 변경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걸 고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옳다구나 잘됐다 그러고 여러분한테 알려드립니다. 알겠죠? 그래서 저 도로는 현재 앞에 있어서 약간 휘어졌죠. 저 도로를 직선으로 어떻게 풀까는 아마 2016년서부터 17년, 18년 사이에 저게 확정이 됩니다. 말이었죠? 현재는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이렇게 직선으로 펴지게 되겠구나. 그러니까 현재 도로변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는 것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측을 하셔야 돼요. 말이었죠? 벽제초등학교까지는 어떻게 선이 펴지겠구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고갯마루라고 제가 얘기했죠. 고갯마루를 넘어가게 되면 고갯마루를 넘어가면은 뭐가 나오냐면 그 유명한 왼편으로 가면 식사지고 오른편 쪽으로 가면은 고양산업단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왜 만들었냐? 식사지구와 고양산단과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는 벽제초등학교가 거기가 사리언동 지영동입니다. 이쪽에 있는 아파트 주민과 그 다음에 그 일대 가면 공장이 또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한 사람들이 이용하게 될 도로인데 아까 잠깐 우스갯소리를 얘기했죠. 이 도로 주변에는 제가 답사를 제 제자들하고 데리고 가면서 안내를 해주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야 30분에 차 10대 지나가나 세워봐라 라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30분에 차가 10대가 아니고 100대는커녕 1000대가 지나갈 수도 있는 것이 이 도로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당 1000만 원짜리가 나올까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저걸 했죠. 사리언동 산 118번지가 저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군부대라고 써놨죠. 군부대 앞쪽에서 지금 얘기한 인터체인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식사지구가 나오고 저 사리언동의 3거리인데 앞으로 4거리가 돼서 나올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군부대라고 써놓은 데에 깜깜하게 나왔는데 저건 깜깜하게 나온 게 아니고 군부대이기 때문에 군부대를 위장하기 위해서
도면을 여러분이 띄게 되면은 그 지도를 갖다 보게 되면 저 지역은 저같이 까맣게 나오게 됩니다. 알으셨어요? 군부대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 지역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올 건가? 저기 여러분들 맨 우쪽에 벽제초등학교라고 보이시죠? 벽제초등학교에서 좌회전 받으셔야 돼요. 식사직으로 좌회전 받으시면서 다시 한번 군부대 있는 데에서 밑에 노랗게 두 줄 친 것이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사리언동 산 118번지를 이렇게 비켜서 군부대 우쪽으로 도로가 인터체인지에 도로가 나오게 된다라고 그런 거를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되십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면 1번 지역인가 과연 2번 지역인가?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건 1번 지역이다라고 하는 건 벽제초등학교가 있는 지역이 1번 지역이에요. 2번에 주황색으로 돼 있는 동그라미가 있죠. 그러니까 1번에 노란색으로 돼 있는 것이 지금 사리언동 3거리, 앞으로 이제 4거리가 됩니다. 거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에 주황색으로 돼 있는 이 지역의 아래쪽이 하단 부분이 식사지고, 그 다음에 상단 부분이 고양 산업단지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기에 빨간색으로 네모가 돼 있죠. 저기서 인터체인지가 나오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지역에서 1번 지역을 선호할 건가 2번 지역을 선호할 건가? 분명히 직관은 어디냐? 2번 지역이 비쌉니다. 아셨어요? 그 1번 지역도 여러분들이 가서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그래서 저 지역을 한 번 가셔서 여러분들이 토지를 갖다가 읽는다라고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 지역은 적어도 10번 이상을 가세요. 그래서 주변에 가서 뱅뱅 돌아보세요. 다녀봐 보시면은 나는 사리언동 벽제초등학교 지영동 있는 쪽이 나는 좋다. 아니다, 나는 문봉동 쪽이 좋다. 아니, 나는 식사동 쪽이 좋다. 아니면 나는 그 고양 산단 쪽이 좋다. 이 내용이 나옵니다. 아니면 저 도로변에서 직선으로 펴지게 되면은 어느 쪽에 있는 땅이 나한테는 유리할 건가를 갖다가 여러분이 찾아내시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제자들이 다녀본 바에 의하면은 1번과 2번 사이에 나와 있는 매물은 많지 않고 거의 없다라고 하는데, 나와 있는 매물이 약 150만 원에서 평당 200만 원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번에는 또 1000만 원짜리 또 평당 더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어디냐면 설문동 IC가 됩니다. 설문 IC를 시청자 여러분들이 정확한 인터체인지가 어디서 나오는가를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이 현장 답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를 2016년도에는 이루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